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살아나고 있죠. 제가 한 달 안에 반토막 난 게 거의 원점 수준으로 리셋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서서히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상승세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데 다우, 나스닥, S&P 500 역시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동안 여기에 몰빵을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게 겪은 분들 많겠습니까? 부동산 무리하게 자금 때려박지 않고 우회해서 미국 쪽 자본시장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데 상당한 어떤 이 대혼란을 겪었을 그런 어떤 시기가 서서히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 증시가 굉장히 파란불을 켜게 된 거, 트럼프가 시진핑과 직접 맞다이를 했단 얘기인데 통화를 했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말을 꺼냈죠. 중국과 관세 직접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시사하면서 바짝 쫄아 있었던 증시가 다시 해빙기를 맞듯이 서서히 지금 풀려나가고 있는데 아니 좀 진작에 좀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중국과 거의 극과 극 치킨 게임을 했는지. 역시 미국은 협상의 주도권자, 호스트가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전략이 깔려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미국 국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국채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5경 8천조나 되는 미국의 부채를 좀 무마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갔는데 이게 미국 채권 시장에서 증시가 딱 붕괴돼 버리니까 그쪽으로 건너뛰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 자본이 흘러 빠져나가 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셀프 디스 할 일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만큼 착착착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불똥이 튄 게 큰 화근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유화책이 나와서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아마 2024년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보다 더 증시가 부양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상당 부분 좀 허점이 많았다는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아이콘 그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나스닥과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부스트업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 불장이 이 증시와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 한 번 이상은 꼭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뉴욕 증시는 최악은 지났다. 안도 랠리를 지금 가고 있는데 대부분 한숨을 돌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나스닥이 어젯밤에 1.26% 정도 상승하면서 상당 부분 작년 20% 이상 올랐던 미국 증시였던 이 뒷심을 보여줄지 한번 관건의 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천조가 날아갔잖아. 천조국에서 천조가 날아가 봐. 그냥 완전히 멘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리고 그 같은 내각 경제팀과도 굉장한 어떤 불화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어제만 해도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는 아무튼 시간 여행자가 이 모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처럼 뭔가 아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요동치고 엎어치고 매치고 완전히 그냥 개박살 날 것 같아도 어느샌가 이렇게 뭔가 다시 회복되는 어떤 지점을 고수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신비한 어떤 이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10% 이상 올랐던 이유, 미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방침이 딱 떨어졌습니다. 거의 나락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테슬라에 대한 어떤 어마무시 공포감이 있었는데 장중 9% 급등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고, 머스크와 베센트가 재무장관 베센트가 트럼프 앞에서 서로 그냥 막 멱살을 잡고 그냥 주먹 다짐을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말싸움을 했고, 트럼프 스스로도 아유 레슬링을 보는 것 같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기의 어떤 입지를 좀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 미 국채 부분, 국채가 수익률이 쭉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이 자체 이 미국의 빚을 갚는 데는 굉장한 어떤 이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관세 유화책을 쓰니까 국채금리 내려가잖아. 국채금리 10년물하고 2년물이 서서히 또 내려가고 있고요. 반대적으로 환율 부분,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는 확실하게 또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한 2, 3개월 내 리티머스 시험지처럼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 근데 이게 완전히 역풍을 맞게 생기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와중에 있는데, 뭐 강달러는 절대로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계속적으로 밀고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뭐 환율과 금리에 딱 갇힌 한국 부동산 공식 지표, 지금 뭐 보합으로 간다고 하는데 대부분 공식 지표는 3개월 딜레이가 된 그런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거래에서는 급매로, 그러니까 집주인들 중에는 빨리 집을 팔아야 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 2억 빨리 내려야 되거든. 오히려 이게 더 손해가 덜할 수 있다는 급박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집을 살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아주 면밀한 내고를 벌릴 때는 확실히 낮은 값을 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엄청난 하방 압력 중에 있어요. 근데 부동산 문 열고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 집값은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진성 고객이냐 그냥 허당이냐 이 구분을 해서 말을 해주기 때문에 절대 부동산에 이 걸려있는 집값은 그냥 형식적인 집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공식 지표는 지금 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오판해서 안 되고요. 우상향 그래프는 이미 3개월 전에 과거형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더 내려가는 지금 타이밍 속에 있는데 이거 확실히 더 지하실 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고, 이 와중에 정말 최저 비용, 저공 비행을 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플랜을 잘 짜셔야 되는데, 뭐 공식적인 발표가 터졌죠. 송파 창의 혁신지구 성동 구치소 부지 1240세대 단지로 조성을 하고 2028년 하반기에 이제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딱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분양이 시작이 되겠죠. 한 3년 정도 걸리니까. 공식적인 이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땅땅땅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말씀드렸죠. 200세대 정도는 미리 내 집이나 혹은 뭐 이익공유용으로 나온다고. 확실히 신혼부부 혹은 젊은 세대 그리고 무주택자를 위한 미리 내 집도 포함이 돼서 동남권 일대 실수요자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뉴스가 떴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규모가 거의 뭐 999세대, 거의 1000세대 넘어가고요. 평수가 50제곱, 59제곱, 84제곱으로 구성이 됩니다. 미리 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전세 형태지만 여기가 그냥 전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우위를 점할 수가 있죠. 여기 당첨만 되면. 그래서 요번에 나온 장기 전세, 그러니까 어제 마감이 된 장기 전세, 이문아이파크자이 뭐 3억대로 나왔었고,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3억대, 롯데캐슬 이스트폴 4억대 나왔고요. 송파구, 같은 송파구죠.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이 거의 비슷한 평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송파 창의 혁신구역에 50제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억 1천만 원 수준. 그러니까 거의 뭐 3억 1천만 원 수준에서 미리 내 집 혹은 이익공유용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이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공공분양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반 공공분양은 아마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어마무시한 분양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일단 여기 뭐 당첨만 되면 뭐 오금역, 계룡역 딱 끼고 있잖아. 그리고 송파구에서 가장 뭐 교통 라인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확실히 뭐 마스터 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분양 속도가 빠르면 5월이나 6월에 시작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처질 수 있는 이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 조성이 되는 서초 성디마을 공공주택 지구 A1 단지, 여기 2층에서 20층 상간의 이 대규모 아파트로 지어지고요. 여기도 미리 내 집, 그러니까 이익공유형 형태의 어떤 이
분양 형태도 취하고 있고요. 장기 전세 형태로 또 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300세대입니다. 여기는 또 송파 창의혁신 그 지구보다 더 많죠. 물량이. 전체 900세대인데 뭐 아무튼 이렇게 좀 최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틈새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심상치가 않아. 그만큼 금리가 지금 뭐 시중은행에서 가상금리 내린다고 뭐 스탠스를 착 취하고 있는데, 은행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상생금리라고 말하지만 상생 뭐 금융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익단체입니다. 절대로 뭐 이게 자선단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대 딱 꽂아놓고 무한대로 수익률을 빨아들여야 하는, 뭐 영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니까 금리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1년 새 0.75% 내릴 때 주담대는 0.45% 내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뭐 오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5대 은행 분할 상환 방식 주담대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대출 금리가 4.38인데 뭐 기준금리를 내렸을 당시에 금리 3.93%보다 더 올랐어.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고점에 집값에 물리기를 하면 할수록 이거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완전히 엎어치고 매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완전히 금리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평생 맷돌 갈아야 돼. 아니 집을 좀 주거 만족도를 위해서, 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집을 사는 거지, 내가 달팽이처럼 집을 막 낑낑 이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 아니 달팽이가 왜 그렇게 늦게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건데 집을 이고 다니잖아, 집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2년 전, 3년 전 혹은 8년 전, 어제 세종에 줍줍은 난리가 났죠. 여기 8년 전 분양가라 뭐 2억 8천에 나왔는데 지금 세종이 지금 10억 이상 뭐 집값이 뻥뻥 뛰고 있다, 뭐 이런 계속 보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에 벌겋게 그냥 불이 들어와가지고 어제 뭐 하루 종일 청약 일정 하루 연장된 거 그거 그냥 접속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대체 얼마나 어떻게, 액면적으로 볼 때는 2, 3억 정도 차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잠재적으로 세종천도설이 현실화돼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집값이. 이게 집값이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들쭉날쭉 올라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세종 집값은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 세종시가 인프라가 지금 뭐 그냥 행정기관밖에 없는 그런 뭐 상업시설 완전히 그냥 파괴됐잖아. 그냥 거의 유정상가가 득실득실하는 곳인데 이런 데서 아파트가 뭐 10억 14가 말이 됩니까? 그죠? 좀 낮춰야 된다, 그런 어떤 이 당위성이 있는 거고. 아무튼 세종시가 지금 뭐 핑크색으로 된 부분 보세요. 이거 지금 서초, 강남, 송포를 지금 능가하고 있네. 아니 비상하는 용이야. 무슨 개울에서 이무기처럼 그냥 엄청나게 집값이 반토막 나면서 그냥 헤매고 다니다가 0.23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의 문제점이란 얘기죠. 뭔가 이게 정치적인 어떤 호재나 어떤 입지적 호재가 딱 터지게 되면 그냥 선수들이 그냥 오매불망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집값 그냥 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바로 투기란 얘기죠. 자칫 잘못 이게 또 세종천도설이 이게 전적으로 연기가 돼버리면 또 집값이 뚝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도 충분히 있고요. 대구는 지금 뭐 거의 엄청난 지금 신축 아파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곳인데, 대구에서 무순위 입집이 오늘 나왔습니다. 동성로는 대구에서 가장 중심 상권을 가지고 있는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SK 리더스 뷰가 나왔는데 4억 9천에 나왔어요. 여기가 최고가를 찍었을 때는 한 7, 8억, 지금 매물이 한 8억까지 나온 곳도 있고, 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지금 매매가는 5억 6천까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4억 9천으로 나왔다, 그리고 뭐 최고가 7억 8억 된다 해서 덥석 물었다가는 또 굉장한 어떤 이 멘탈이 털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잘 살피셔야 되겠고요.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신축의 어떤 문제들은 고스란히 지금 재건축 부분과 연결이 돼서 지금 한남 2구역이 2,700억 날아갈 판입니다. 왜냐? 이렇게 멋지게 그냥 마스터 플랜을 세워놨는데 대우건설이 당초 고도 제한 14층 우리가 풀어버릴게,
20층으로 우리가 때려 지을게 딱 해가지고 마스터 플랜 멋지게 딱 내놨습니다. 근데 아니 서울시가 정작 고도 제한 완화에 부정적이야. 우리 안 해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우건설도 좀 황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 한남 2구역 조합원들도 이런 건물이 들어설 줄 알았는데, 아니 21층에서 14층 낮아져 버리면 이거 몇 층이 낮아지는 거야. 이거 랜드마크는커녕 지금 뭐 20년 전 아파트 층수보다 더 낮게 생겼는데 이거 굉장히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지금 대우건설하고 계약을 취소할까 말까 뭐 엄청난 지금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대우건설이 차근차근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거 우리하고 이거 계약관계 파기하면 당신네들 최소 2,698억 원 추가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딱 들어버리니까 조합원들도 그냥 완전 뒤통수 맞은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이거 대우건설하고 계약을 이어가자니 지금 랜드마크적인 어떤 요소가 사라지는 것 같고, 아니 14층 아파트가 서울에서 말이 돼 지금? 최소 20층 이상 때려 올리는데, 근데 또 이거 안 하자니 한 3천억 정도가 날아갈 것 같고, 참 이 재건축 부분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 줄줄이 뭐 상계주공 오던지는 손절이, 아니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우리 그냥 떠나갈래,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뭐 거의 신축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 재건축 재개발은 뭐 지지부진하지. 아무튼 서울 공급은 상당히 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매가가 지금 주변 시세가 뭐 지금 보합세로 0.08로 찍고 있는데 3주 연속이야. 이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지금 현장에서는 뭐 얼마나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확실히 3개월 정도 딜레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재건축 재개발 사업 더욱 커진 리스크, 오늘 뭐 발표한 송파 창의 혁신구역 이제 3.1억 3억대로 딱 가격이 뭐 확정이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발표를 했고요. 아무튼 뭐 이런 공공분양의 신축은 좀 지켜보시고, 구축시장의 저점 포인트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얼죽시는 지금 점점 경쟁력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죠. 무순위 공공분양, 분상제 아파트 집중적으로 필터링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자본시장 쪽으로도 여러분의 자본을 좀 선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성도 좀 길러야 할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지금 유화책이 이게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시장이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과 금리의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이 한국 부동산 시장, 참 갈 길이 멀다. 앞으로 이 집값은 대조정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여유를 가지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여러분에게 찾아올 그런 어떤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번번한 복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